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3살 된 늙은이입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지금 저는 반지하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방입니다. 화장실도 공용이고 냉장고도 제대로 없습니다.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버티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 때문입니다. 아니,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손으로 가족을 모두 망가뜨렸거든요. 지금부터 40년 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32살이었습니다. 중견 건설 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미래도 밝아 보였지요. 무엇보다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28살 아내 순이와 고등학생 아들 민호, 중학생 딸 지영이었습니다. 32평 아파트에서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착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제가 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말도 잘 들었고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정말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큰 공사를 따내게 되었거든요. 그걸 축하한다며 부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기분 좋은 김에 카지노 한번 가보자고요. 강남에 있는 불법 카지노였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처음 해본 바카라에서 계속 이겼거든요. 1시간 만에 월급의 2배를 벌었습니다. 그 짜릿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했지요. 아내가 좋아하면서 아이들 용돈도 올려주고 맛있는 걸 해줬습니다. 그때 느낀 죄책감을 무시했던 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이후로 자꾸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쉽게 번 돈의 달콤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일주일 후에 혼자서 그 카지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운이 좋았습니다. 이기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 돈으로 아내에게 금반지도 사주고 아이들에게 옷도 사줬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승진이라도 한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도박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군요. 한번 크게 잃기 시작하니까 계속 잃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따고 말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월급을 모두 탕진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집에 생활비를 못 가져다 주는 날이 많아졌지요.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신용대출도 받고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경제가 자꾸 빠듯해지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착한 아내는 그런 저를 위로해주며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아들 민호가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갑자기 학교를 자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과 PC방에서 도박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집에서 보여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액수가 너무 컸습니다. 1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들과 내기를 했다가 졌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도 도박에 빠지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자신도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민호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게 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정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스트레스가 심했지요.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회사 돈에 손을 댄 게 발각된 겁니다. 공사비에서 일부를 빼돌려서 도박 자금으로 쓴 거였지요. 다행히 금액이 크지 않아서 해고로 끝났지만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해고된 것도 도박한 것도 모두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이들도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저와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도 정말 그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과 마음은 도박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겠다고 나서면서도 카지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크게 따서 빚을 모두 갚겠다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결과는 더 큰 빚꾼이었습니다. 사채까지 쓰기 시작했거든요. 민호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대학 갈 실력도 안 됐고 집안 사정도 어려워졌으니까요. 대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더 큰 도박판에 발을 담갔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집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도박빚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든 환경이 아들까지 망가뜨린 거였지요. 그런데 저희 집에 500만 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미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서류에 사인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돈으로 민호의 빚을 갚아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민호는 또 다른 빚을 지고 왔거든요. 이번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도 저처럼 도박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매일 울고 있었고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딸 지영이도 학교에서 집중을 못해서 성적이 떨어졌고요. 온 가족이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겁니다. 며칠 후에 들은 얘기로는 동네 슈퍼 사장님과 함께였답니다. 그분은 아내의 상황을 알고 위로해 주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아내가 바람을 피울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를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 때문에 너무 고생했으니까요. 그분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딸 지영이를 데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저와 함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민호도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도박빚 때문에 더 위험한 일에 손을 댔습니다.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겁니다. 결국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때 제 나이가 45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도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때까지도 도박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도박에 매달렸지요.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거나 공원에서 자기도 했고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폐지를 주워 팔아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몇 년 후에 민호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로 말입니다. 딸 지영이는 새아버지 덕분에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구했습니다. 결혼도 잘했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저와는 아예 남남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할 정도로 말입니다. 전 아내 순이도 그분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멀리서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예전에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정부 지원으로 이쪽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고 있고요. 몸이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어서 약을 달고 삽니다. 가끔 예전 동네를 지나다니면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갔던 공원이나 가족끼리 식사했던 식당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느껴지거든요.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TV를 켜놔도 소음만 들릴 뿐이고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편지 오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도박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오락실이 보이면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참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연히 예전 아내를 봤습니다. 백화점에서 딸과 함께 쇼핑하고 있더군요. 딸은 정말 예쁘게 커서 며느리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가갈 용기도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이미 충분히 고생했으니까요. 아들 민호 소식도 가끔 듣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하며 열심히 산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도박은 끊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입니다. 하지만 저와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했으니까요. 차라리 저 같은 아버지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동네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거든요. 병원에 갈 때도 혼자 가야 합니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고요. 가끔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보호자가 없어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정말 후회됩니다. 만약 그때 도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지금쯤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요. 아내와 함께 늙어가며 서로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요. 젊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지만 금방 중독됩니다. 그리고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처럼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지 마십시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평범한 행복을 지키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제 실수를 교훈으로 삼았으면 해서입니다. 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아직도 가끔 꿈을 꿉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던 그 시절의 꿈을 말입니다. 꿈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아내는 웃고 있고 저는 가장으로서 든든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텅 빈 방과 혼자만의 식사 그리고 찾아오지 않는 전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순이야, 민호야, 지영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이제 와서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다. 너희들이 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다. 그게 제가 바라던 일이거든요. 저는 이미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금도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사랑할 것이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